네, 21단원은 뭐 따로 그 PDF 파일은 없고요. 코드를 통해서 직접 실험을 하면서 탐구를 해볼 거예요. 자, EX 1번 예제는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었던 그냥 일반적인 클래스 형태를 그냥 디폴트 클래스로 간단하게 만든 겁니다. 그냥 일반 멤버 변수가 하나 있는 거고요. 생성자에서 이 멤버 변수를 1 증가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get count를 호출하면은 그냥 얘를 부담없이 리턴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노멀 카운터의 클래스를 기반으로 C1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요. 그럼 C1이라는 객체가 생성되고 이 객체는 안에 count라는 멤버 변수를 갖게 되죠. 근데 생성자에서 1 증가시켰으니까 count는 1인 상태로 저장이 될 거예요. count가 1인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라인에서 C2라는 변수를 또 만들면 C2라는 객체가 생기면서 여기에도 똑같은 로직을 타니까 count가 1인 상태로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코드 아래쪽에 C1.getCount와 C2.getCount를 호출하면은 저마다 갖고 있는 이 count 변수를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C1이 갖고 있는 count와 C2가 갖고 있는 count는 전혀 다른 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실행을 해보면은 제가 미리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어 놨어요. 그럼 오른쪽에 C1과 C2라는 객체가 있고 이 안에 각각 count라는 변수가 들어있는 게 확인이 돼요. 뭐 요것만으로도 설명은 충분하지만 잠시 public void set count라고 해서 세터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C1.setCount는 10으로 C2.setCount는 20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디버깅을 해보면 아까 C1과 C2가 갖고 있는 변수가 각각 다른 애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객체 안에 변수가 이렇게 따로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굳이 요거까지는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코드에 그것까지 포함은 안 시켰어요. 어쨌건 멤버 변수는 객체가 서로 떨어져 있으면 이름이 같아도 실제로는 메모리가 다르다. 요거는 충분히 인지했죠. 여태까지 여러 번 강조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static이라는 키워드가 적용된 변수를 살펴볼게요. 이거를 정적 멤버 변수라고 부르는데 아까 C1이 있고 C2가 있을 때 count가 각각 이 안에 독립적으로 있었다면 static이 붙은 경우는요 이렇게 걸쳐서 있어요. 얘가 count가 돼요. 그래서 static counter의 객체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객체 만들면서 이 count 변수가 일단 1 증가하죠. 그러면 C1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count가 이제 0에서 1 증가하니까 1이 됐다고요. 그리고 C2 객체를 만들면 생성자가 실행되면서 count를 또 1 증가시키죠. 근데 C2가 갖고 있는 count랑 C1이 갖는 count가 같은 애예요. 공유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2가 되는 거예요. C2에서. 그러면 이제 동시에 각각 출력을 해보면은 서로 같은 값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C1의 count와 C2의 count가 둘 다 2가 됐죠. 디버깅을 해보면 정적 변수는 얘가 잡아내지를 못해요.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지, 각각의 객체가 멤버 변수가 없다고 되어 있죠. 스테이틱에 붙은 애들은 객체 안에 속한 애들이 아니에요. 그냥 서로 공유하는 별도의 공간에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까처럼 세터 한번 넣어볼까요? public void set count.
자, 이렇게 넣었을 때 스테이틱이 붙은 애들은 this로 접근을 못해요. 경고나잖아요. 왜냐하면 this라는 거는 현재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만 접근하기 때문에 스테이틱이 붙은 애들은 this를 못 써요. 빼면. 그럼 이거는 자기가 자기한테 넣는 꼴이 되죠. 그래서 스테이틱 변수로 접근할 때는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접근해야 돼요. 요 얘기는 어차피 뒤에서 따로 나오니까 요거는 따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c1. setCount 하면서 10을 줘보고요. c2. setCount라고 하면서 이제 20을 줘볼게요. 그 다음에 또 두 개를 같이 출력해 볼게요. 자, 최종 출력 결과 봅시다. 자, 여기서도 한번 출력해 볼까? 자, 객체를 만들면서 플러스를 시키고 또 플러스를 시키니까 변수 하나를 두 번 플러스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c1. setCount라고 호출하면서 10이라고 세팅했더니 c1과 c2가 같이 박혀있죠. 마찬가지로 c2. setCount 하면서 20을 줬더니 c1과 c2가 또 각자 올라가 있죠. 이처럼 스테이틱이 붙은 애들은 객체 간의 공유 자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속했다라고 해주기가 애매한 거야. this를 넣기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접근할 때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을 해요. 배포 애들은 예제는 요거를 구구절절히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세터는 빼고 그냥 생성자만으로 그냥 확인을 한 거예요. 자, 이 스테이틱이라고 붙은 애들은 메모리 구조상에서 전에 메모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램이라는 공간이 있으면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여기에 영역을 나눠서 쓴다 그랬죠. 스택이라고 하는 메모리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힙이라고 하는 메모리 영역이 있다 그랬어요. 스택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실행 파일이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 크기죠, 항상. 힙은 메서드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역 변수. 그러니까 대체로 요런 블록이 시작되고 끝나는 동안 필요에 따라서 메모리를 썼다 지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동적 크기를 가져요. 그러니까 스택 영역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은 고정 크기니까 항상 존재하는 거야. 근데 힙 영역은 그 블록이 실행되느냐 실행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메모리상에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힙 영역 입장에서 스택이라는 곳에 있는 데이터는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근데 힙 영역 입장에서, 스택 입장에서 힙 영역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썼다 지웠다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택 영역에서는 힙 영역에 접근이 안 됩니다. 힙 영역에서는 스택 영역에 접근이 됩니다. 자바에서는 스테이틱이 붙은 애들을 스택 영역에다 생성을 해요. 스테이틱이 붙은 변수, 메서드는 항상 있어요. 힙 영역은 항상 있자는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일반 메서드에서 스테이틱이 붙은 변수나 메서드에는 접근할 수가 있다고요. 항상 존재하는 애들이니까. 근데 일반 멤버 변수 영역은 스테이틱이 붙은 메서드에서는 항상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대체로 스테이틱이 붙은 애들은 스테이틱끼리만 놀아요. 자, 화면 지울게요. 이건 아니고. 자, 스테이틱 카운터 2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스테이틱이 붙은 변수와 그 다음에 일반 변수 created라는 변수를 준비했습니다. 이 스테이틱은 실행 파일 영역에 포함되는 변수예요. 그래서 객체를 만들건 말건 그냥 쓰면 돼. 그렇기 때문에 객체 이름으로 접근 안 하고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스테이틱이 붙은 애들은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요 클래스 안에 속해 있다고 보지만 스테이틱이 붙은 애들은 사실 의미상으로는 따로 떼서만 생각해야 돼요. 이 객체에 속하는 애가 아니라 얘는 그냥 혼자 독립자치구역처럼 항상 둥둥 떠다니는 애야. 자, 생성자 안에서 카운트를 1 증가시키고 created를 true로 바꿉니다. 생성자는 스테이틱 자원과 일반 자원 모두 접근이 돼요. 자, 밑에 get normal은 일반 메서드죠. 일반 메서드에서는 당연히 일반 멤버 변수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틱 변수에도 접근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메서드에서는 created를 true로 바꾸고 스테이틱 변수인 count를 리턴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스테이틱 변수 입장에서는 일반 멤버 변수가 항상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스테이틱 안에서 일반 변수는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created를 true로 바꾸려고 하면 여기서 에러 나요. 접근 못한다고. 그래서 스테이틱 메서드에서 일반 자원은 접근 불가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객체를 만든단 말이죠. 자, 여기가 실행되는 시점에서는 객체가 만들어진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클래스 이름으로 스테이틱 변수에 접근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럼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카운트라는 변수 지금 0이라고 초기화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객체를 만들지도 않고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가능해요. 스테이틱은. 전체 객체의 수 0이라고 떴죠. 자, 그 다음에 각각 객체를 2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카운트를 1 증가시키고 created true, 또 1 증가시키고 created true 이렇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get normal에서 리턴해주는 이 count 값은 얼마다? 2가 되는 거예요. 객체가 서로 달라도 스테이틱이 붙은 애들은 객체끼리 공유해요. 그래서 똑같이 리턴 값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테이틱이 붙은 메서드, 스테이틱이 붙은 애들은 객체를 만들지 않더라도 쓸 수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틱이 붙은 애들은 객체 이름으로 접근 안 한다 그랬죠.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스테이틱이 붙은 이 메서드는 이렇게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값을 리턴하니까 2가 리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카운터
카운트 출력하면은 똑같이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예제의 요점은 스테이틱이 붙은 애들은 스테이틱끼리만 놀아야 된다. 그리고 객체가 서로 달라도 스테이틱 변수는 다 공유된다. 다 똑같은 값이다라는 거예요. 잘 안 써요? 스테이틱은 여러분들이 쓸 일은 아마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잠깐 예전 예제 한번 열어볼게요. 우리가 클래스와 객체를 처음 봤을 때 이런 형태의 계산기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 있는 메서드를 2번 호출해서 리턴 값을 서로 다르게 받아왔다고요. 이 코드는 잘 실행됐었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이 코드를 제가 잠깐 어떻게 바꿀 거냐면 C1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C1점 플러스, C2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C2점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볼게요. 실행해도 문제는 없어요. 잘 실행될 거예요. 아무 문제 없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과연 이 C1과 C2라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호출하기 위해서 메서드 한번 호출할 때마다 객체를 2개나 만드는 게 지금 이 클래스한테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자고요. 멤버 변수를 갖고 있는 애들은 자체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독립적으로 관리가 돼야 돼. 독립적으로. 근데 이렇게 메서드만 갖고 있는 경우는 자체적으로 보관해야 되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차피 메서드라는 거는 파라미터 넣어주고 리턴 값만 받으면 되니까 C1점 플러스 C1점 마이너스 객체 하나 갖다 메서드를 여러 번 호출하건 객체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호출하건 결과값에 차이가 없다고요. 그쵸? 그러면 객체를 한번 만들 때마다 분명히 메모리는 얼마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메모리는 소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메모리를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좋은 코드일까? 아니면 이전에 객체 하나 만들어 놓고 다시 쓴 게 좋은 코드일까? 그렇죠. 재사용하는 게 좋은 코드죠. 그러니까 멤버 변수를 갖고 있지 않다면 객체를 굳이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게 지금 얘기의 결론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고 이거는 객체 여러 개 만들 필요 없어요 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 못하는 누군가는 이렇게 코딩할 거라고. 그리고 에러 안 나니까 되네 그러고 넘어갈 거라고. 그쵸? 아까도 말했듯이 자바는 그런 거 눈 뜨고 못 봐요. 어떻게든 얘를 객체를 한 개만 만들게끔 강제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럴 때 쓰이는 게 스테이틱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한 클래스 작성 패턴이 있어요.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요, 클래스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은 설계예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31가지 패턴 정도가 있었는데 요즘은 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요번에 소개해드릴 싱글톤 패턴, 두 번째가 뭐 팩토리 패턴,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연동한 다음에 배울 DAO 패턴, 그 다음에 DAO 패턴 이후에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회사의 업무를 구현하는 로직, 그걸 이제 서비스 패턴, 그리고 웹사이트 만들 때 결정판이 되는 MVC 패턴. 보통은 여기까지가 끝판왕이었는데 안드로이드 나오고 나서 나중에 MVVC 패턴, MMVC 패턴 뭐 이런 게 나와요. 뭐 리액트는 제가 알기로 MVVC 패턴인 걸로 알고 있고 나중에 뭐 옵저버 패턴이라는 것도 나오고 리액트가 옵저버 패턴이구나. 뭐 이런 클래스를 작성하는 여러 가지 좀 아까 인터페이스 만들어서 했던 것처럼 그런 작성 패턴들이 나와요. 말 그대로 패턴이야.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기본 왁구가 다 잡혀 있는 거야. 그 틀에 그냥 코드만 갖다 짜 맞추는 거예요. 잠깐만, 카톡이 하고 잠깐 말하다가 어디까지 말했지? 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언어론이라는 과목 배우면서 보통 이제 전공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아마 언급은 될 거예요. 이거 깊게 배우는 건 아마 대학원 가서 배우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언급은 될 거야. 무슨 패턴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말 그대로 패턴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전에 내가 대학원에서 배울 거라는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해하고 싶으면요. 잠깐만 찾아봅시다. 맞아. MVP 패턴이라는 것도 있구나.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보고 싶으시면 학부랑 이제 석사급 이상 대학원의 가장 큰 차이는 졸업할 때 논문 쓰냐 아니냐죠. 대학원 가서 논문 보세요. 디자인 패턴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한 원리는 물론 독학하는 친구들 이것까지 죽어라 파는 사람도 있긴 한데 분명히 이렇게 석사급 이상 내용이야. 안에 내용을 굳이 파는 건. 그래서 저도 MVC 패턴까지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 알고 있는데 뭐 MVP라든지 MMVC, 옵저버 패턴 같은 거는 저도 디테일하게는 몰라요. 그냥 쓰는 법만 아는지. 왜냐면 컴퓨터 쪽으로 대학원 갈 생각은 안 했어. 이제 와서?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을 위한 디자인 패턴의 적용 및 구현. 뭐 이런 거예요. 여기 책 있네. 개발자가 반드시 정복해야 될 객체 지향과 디자인 패턴. 이런 거. 뭐 이런 거. 말 그대로 패턴이기 때문에 코드가 진짜 기본 왁구가 잡혀 있어. 자, 아까 봤었던 계산기 클래스를요, 그냥 일반적인 구성으로 준비를 했어요. 뭐 아무 문제 없죠?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야. 이거는 패턴이구나. 자, 그래서 X와 Y가 있을 때 CILC 클래스의 객체를 4개를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타임스, 디바이드 이렇게 호출할 필요가 없다고요. 쓸데없이 메모리만 낭비하는 거야. 그냥 C1 객체 만든 다음에 C1점 플러스, C1점 마이너스, C1점 타임스, C1점 디바이드 이렇게 호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근데 꼭 하지 말라면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했던 얘기 까먹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 꼴을 눈 뜨고 못 보겠어. 그래가지고 클래스를 준비할 때요. 스테이틱이 붙은 영역은 그 객체로부터는 완전히 떨어진 독립적인 걸로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코드 작성상 이 소스 파일 안에 집어넣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 클래스하고 상관이 없는 애야. 알겠어요? 메인 메서드를 한번 봅시다. 자, 좀 전에 다시 했던 얘기로 스테이틱이 붙은 애들은 코드 작성상 이 안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클래스하고는 상관이 없는 애라고요. 만약에 이 클래스하고 상관이 있다면 클래스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얘는 작동할 수가 없는 거야. 그쵸? 근데 프로그램이 막 실행된 직후에는 객체가
객체가 뭐가 만들어져? 이 안에 있는 뭔가가 작동을 해야 객체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메인이 저 클래스에 진짜 속해 있는 애라면 이 클래스의 객체가 만들어져야만 메인이 가동될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는 프로그램 실행되자마자 막 그냥 바로 진입되는 거잖아. 객체 여기서 만들잖아. 이게 모순이지. 객체를 만들어야 여기 이 메인이 작동할 수 있다. 근데 이 안에서 객체 만든다? 모순이잖아. 그러니까 스테이틱이 붙은 애들은 클래스 객체가 있건 없건 간에 그냥 작동 가능해요. 그래서 스테이틱이 붙은 애들은 그 클래스와는 따로 떼서 생각해야 돼. 그래서 메인 메서드에 스테이틱이 붙어 있는 거야. 자, 그럼 CALC 싱글톤도 봅시다. 자, 그럼 요 변수는, 이 스테이틱이 붙은 변수는 이 클래스의 객체인 거죠, 선언이. 근데 앞에 스테이틱이 붙어 있으니까 얘는 실제로 이 클래스에 속한 게 아닌 거잖아. 바깥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 클래스의 객체를 정의할 수가 있다고요. 실제로 여기 속해 있는 애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스테이틱은 스테이틱끼리만 논다 그랬죠. 일반 메서드 안에서 접근 못한다 그랬지. 그리고 여기서 또 스테이틱이 붙은 메서드에서 get 인스턴스가 객체를 뜻한다고 했죠. 이걸 만들어. 얘도 이 클래스에 속한 애는 아니야. 여기 따로 떨어져 있는 애야. 자, 그러니까 이 CALC 싱글톤이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건 말건 요 메서드는 호출 가능해요. 그쵸? 호출했더니 커런트가 널인지를 비교해. 널이라는 거는 선언만 하고 할당 안 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선언만 돼 있고 할당이 안 돼 있잖아. 널 맞죠? 널이 맞으면 U 해갖고 객체를 할당을 해요. 그 다음에 현재 싱글톤 클래스의 객체 수 몇 개라고 이제 카운트 값을 이제 증가를 시켰어. 출력을 했어. 자, 그리고 나서 리턴 커런트, 만들어진 객체를 리턴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스테이틱이 붙은 애들은 이 코드와는 따로 떼서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스테이틱이 붙은 애들은 이 코드랑은 따로 떼서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 자, 얘는 이 클래스의 객체야. 그쵸? 그리고 get 인스턴스를 호출했는데 지금 선언만 돼 있고 할당은 안 돼 있어. 널인 거잖아요. 자, 할당이 안 돼 있으면 할당하래. 그럼 할당해서 리턴을 해요. 그러면은 요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얘가 U를 나 대신에 해주는 거예요. 그럼 객체 리턴 받겠죠. 근데 얘를 또 호출한다고 봅시다. 자, 아까 선언해놓은 거 할당했으니까 얘는 이제 더 이상 널이 아니지. 그럼 if문이 안 맞으니까 요 if문은 건너뛰기 하고 아까 만들어 놓은 객체를 도로 리턴한다고요. 그러니까 얘를 몇 번을 호출하건 간에 new 해갖고 객체 할당하는 건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자, new 해갖고 객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카운트가 1 증가됩니다. 그러면은 요 카운트가 증가됐다라는 거는 요 u가 딱 이 u라는 연산이 실행될 때마다 1 증가하는 거니까 객체가 만들어질 때마다 1씩 증가할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실 이 카운트는 지금 예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려고 한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만들어가요. 스테이트 변수 만들고 get 인스턴스 만들고 그러고 나서 생성자를 은닉시켜버려. 그러면 외부에서 U를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메서드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자, 아까 계산기 이렇게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했는데 싱글톤을 통해서 만들면 일단 생성자가 은닉되어 있으니까 뉴키워드의 사용은 금지돼요. 못 써. 은닉되어 있으니까. 그럼 객체를 리턴 받으려면 get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해서 리턴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아까 U를 한다 그랬죠. 이 안에서 get 인스턴스 안에서 U 해갖고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그때 생성자에서 카운트 변수를 1씩 증가시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U가 여러 번 진행됐으면 카운트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근데 카운트 증가가 몇 번만 나오는지 봅시다. 마지막 4줄. 자, 객체수. 카운트가 더 이상 증가가 안 됐죠. 그래서 싱글톤이라는 거는 객체를 리턴 받는 메서드를 하나 준비합니다. 그러면은 얘를 내가 아무리 많이 호출하더라도 맨 처음에 한 번만 U를 하고 객체를 할당하고 한 번 할당한 객체를 계속 돌려막기 하는 거야. 카드 돌려막기죠. 그래서 싱글톤 패턴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카드 돌려막기예요. 최초 한 번만 생성하고 계속해서 걔를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객체는 결국 메모리 참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참조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복사가 안 되니까. 이게 메서드만 갖고 있는 객체를 만들 때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싱글톤 패턴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객체 지향, 그 클래스 디자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메모리를 절약하고자 쓴다라고 하는 게 기본 골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싱글톤 패턴 자바라고 만든 건요. 이제 싱글톤 패턴을 만들고자 할 때 써야 되는 코드의 기본 패턴이에요. 그냥 요거 복사 붙여넣기 해놓고 여기 싱글톤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요거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클래스 이름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말 그대로 패턴이야. 근데 얘가 어떤 그 과정으로 작동하는지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전에 이거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개발자 면접 질문 GitHub이라고 검색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기술 면접 보러 갔을 때 본인들이 받았던 질문들 있잖아요. 그걸 누군가가 이제 GitHub에다가 정리해서 올리기 시작을 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너나 할 거 없이 다 달라붙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받았던 기술 면접 질문들을 이렇게 공유하기 시작을, 같이 모아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일종의 족보가 탄생을 하는 순간이지. 이렇게 해서 여기 GitHub에 마크다운으로 과목별로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나중에는 후원을 받았는지 웹사이트로 이렇게 사이트화 해놨더라고. 그래서 뭐 기본 알고리즘, 동적계획법이라는 게 제가 어제 말했던 거 DP예요.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구성, CPU 작동 원리, 캐시 메모리, 뭐 암 프로세서 뭐 이런 것들, 데이터 스트럭처, 자료 구조, 리스트, 어레이, 스택, 큐, 뭐 이진 탐색들 뭐 이런 거 있었고,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 뭐 주소 공간, 이런 것들은 너무 전공적이다. 랭귀지, C, C++, 자바,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요거는 뭐 다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본인이 공부한 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웹. 장담하건대 어느 분야의 프로그래밍을 하건 웹은 기본이야. 뭐 인터뷰, 언어,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웹. 네트워크 관련된 얘기도 여러 번 했었죠. 리눅스, GitHub, etc. 뭐 이런 거.
웬 토익? 자,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것 중에 보면은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싱글톤 패턴. 요거. 그래서 싱글톤 패턴은 하나의 인스턴스만 사용해서 쓰는 거다. 얘는 일단 객체를 쓸 때마다 메모리 영역을 할당받아야 되는데 얘를 쓰면은 이제 전역으로 존재하니까 그 메모리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뭐 이게 주요 요지예요. 자, 이게 우리가 접했던 첫 번째 디자인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작성 방법은 안에 돌아가는 원리는 나중에 깨우쳐도 돼. 일단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해놓고 싱글톤 패턴이라고 한글로 적어놓은 거, 이거만 소스 파일 이름으로 바꾸면 된다. 오케이? 자, 열심히 조신 분들은 요것만 기억해요. 누구 좋은지 내가 다 봐놨어. 상처받기 싫은 말이야. 막 일어나서 큰 소리로 얘기하는데 막 열심히 졸면 상처받잖아. 자, 그럼 눈이 번쩍 뜨이게 해줄게. 자, 그럼 앞으로 제가 싱글톤 패턴 클래스 작성하세요. 그러면 그냥 이거 외워서 쓰면 돼요. 그치?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가동시키고요. 전에 우리 코드 조각 얘기했었나요? 자, 설정 메뉴 밑에 보면은 코드 조각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자바용으로 만들 거니까 자바라고 검색해서 넣읍시다. 그래서 자바를 선택하면 뭔가 생겨요. 이게 기본 형식이라는 거는 주석으로 지금 나오는데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제이슨 형식인 것 같긴 하고, 영어니까 일단 꼴 보기 싫으니까 지워. 자, 단톡방에 제가 사이트 주소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자, 스니펫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코드 조각이 영어로 하면 코드 스니펫이에요. 자, 요거예요. 여기다가 이따가 여러분들이 이 코드는 직접 만들긴 해야 되는데, 요거 지금은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자, 단톡방에 올려드린 코드를 여기 왼쪽 넓은 칸에다가 붙여놓고요. 자, 자세한 거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사이트, 사이트를 뒤져보면 이제 매뉴얼에 나와 있긴 한데,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여기 디스크립션은 설명이야. 그러니까, 자주 쓰는 코드 패턴을 단축키로 그냥 확 자동 완성시켜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적고자 하는 그 설명을 주는 거야. 그래서 뭐, 자바, 싱글톤, 패턴. 영어 싫으면 한글로 쓰셔도 돼요. 그러면 요 코드에 대한 그 단축어를 만드세요. 자바 싱글톤 패턴, JSP는 아니다. 뭐라고 하지?
그냥 싱글톤이라고 다 적죠 뭐.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몇 가지 예약어가 있는데요. 여기 싱글톤 패턴이라고 해놓은 데 있죠. 거기다가 대문자로 달러 괄호 열고 괄호 닫고 tm 언더바 파일 네임 베이스라고 적습니다. 이걸 싱글톤 패턴이라고 돼 있는데 다 찾아서 고치세요. 그러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요 코드가 자동 완성되면서 이 위치에 파일 이름이 자동으로 세팅돼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부분엔 $1이라고 하나 넣으세요. $1이 뭐냐면은 저 위치에서 입력 커서가 깜빡깜빡 하고 있을 거야. 여기 한 군데 덜 고쳤더라. 여기도 있네요. 여기, 요거. 위에 있는 설명하고 요 단축 예약어는 맘대로 정하셔도 돼요. 아예 요 예약어들을 내가 만드는 것들만 따로 모아놓고 싶으면 앞에다가 프리픽스로 나만의 단어를 붙이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my 언더바 뭐뭐뭐 이런 식으로 해서 my만 딱 입력하면 내가 만든 스니펫이 쫙 자동 완성되게 나오게. 그게 낫겠는데? my 언더바 붙입시다.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뭔가 이제 완성이 되죠. 요거를 복사해서 아까 설정 파일 안에 주석 지웠잖아요. 거기다 투척하세요. 에이씨. 네. 이거 투척을 하세요. 됐죠? 그럼 이게 요 파일 닫으면 돼요. 당연히 저장하고 닫아야지. 자, 그럼 어떻게 쓰느냐? 자, 이제 제가 임시로 파일 하나 만들게요. 헬로 월드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클래스가 이렇게 생기잖아, 그치? 필요 없고 그냥 지워버리고 my 언더바 하면 아까 만든 거 나올 거예요. 엔터. 그러면 다 들어가 있지? 이렇게 하는 거야. 아까 이름을 my 언더바 싱글톤이라고 정했잖아요. 그럼 my 언더바만 치면은 나오잖아. 이거 엔터 딱 치면은 내가 만든 패턴이 세팅이 된다고. 자바가 이런 게 좋아요. 코드 작성 규칙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정형화시키기가 되게 좋아. 그래서 이런 거를 10번 활용하면은 진짜 내가 직접 코딩하는 게 거의 없어요. 한 60%는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자바는. 자바스크립트하고 파이썬은 거의 90% 이상 본인이 코딩을 해야 돼. 자, 이게 스니펫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이 스니펫은 파일 확장자에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저장 안 한 상태에서 쓰려고 그러면 안 나와요. 반드시 저장을 해야 돼. 그리고 저장을 당연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이게 뭐라 그랬어요? 파일 이름을 갖다 놓는 거라 그랬잖아요.
저장을 해서 파일 이름이 뭐라도 확정이 돼야 여기다 이 값을 갖다 놓지. 저장도 안 하면 성립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지금 안 돼. 잘못 지울 뻔했어. 자, 그러니까 오늘 실습하는 코드의 벌써 한 절반가량은 직접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속받으면은 임플리먼트 하는 거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거고, 싱글톤도 지금 만들어내는 기능 구현했잖아요. 양에 쫄지 마.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근데 이제 양이 많아지니까 한 번에 봐야 될 양이 좀 늘어나긴 하죠. 이제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얼마나 정줄 안 놓고 잘 붙잡으면서 따라가느냐는 각자 노력 여하에 달린 거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전에 그래서 코드 흐름 파악하게 하려고 다 출력한 다음에 바닥에 깔아놨다고 한 게 왜 그랬는지 좀 이해가 돼요? 왜 예전에 나중에 가면 1시간에 막 몇천 줄 코딩해야 된다 그랬지? 그 중에 반 이상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코드야. 그러니까 가능하지. 자, 네, 요거까지고요. 요거 실습하면 제가 봐서는 5시 조금 안 될 것 같아. 네, 오늘은 요거까지 할게요. 어저께 조금 제가 시간 오버했으니까. 야, 그렇게 너무 대놓고 좋아하면 내가 상처받지. 그래, 나도 목이 좀 아프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